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천억 공방 대 천불 공방입니다. 먼저 천억 공방.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썼다는 아내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 남편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 돈 1,000억을 썼지 않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1,000억 공방에 듣는 국민들은 그냥 억소리가 납니다. 반면에 천불 공방. 어느 여성이요. 결혼할 남자친구 집에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봤는데요. 혹시나 숨겨놓은 빚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랍니다. 일단 남자친구가 속에 천불이 났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김용길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완전 한겨울은 아니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0월이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은 굉장히 찹니다. 아하.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일 수 있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경남 거제의 한 바닷가를 비추는 CCTV 영상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어허, 네.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네, 대낮에 수변공원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더니 직접 난간을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나. 어디로 가려는 걸까? 직접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하는 모습까지도 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옷도 다 벗고 있는 상태고 네. 구명조끼나 튜브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이 남성 모습인데요. 네. 이 남성 정말 안타깝게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CCTV 화면을 보면 지금 어두컴컴한 저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환한 대낮 시간에 근데 주변에 보면 인적은 드문 것 같은데 무슨 구명조끼 같은 게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구명조끼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든다. 이거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석연치 않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행적을 쫓아봤습니다. 아하. 확인해봤더니 이 남성 사건 전날 밤 바다로 향하기 직전에 한 식당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 사람을 포함한 3명이 무려 소주 22병을 마셨습니다. 네? 당연히 만취 상태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익사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일인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하. 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무언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는 알고 보니 아주 큰 반전이 있었는데 네. 인근 식당 CCTV에 그 의문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 저렇게 일어나죠. 네. 그다음에 허리를 깊게 숙인 채 다른 남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남성 머리를 연신 조아리기도 하는데요.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밤새 술을 마신 건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CCTV 영상을 봐도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포착이 돼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이고 왜 바다에 뛰어든 건지 정말 충격적인 전말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나. CCTV에는 남성이 직접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행동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건데요. 지금 CCTV에 보이는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있죠? 네. 40대 남성입니다. 바로 이 4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해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두 사람은 6년 전에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수영을 강요한 이 40대 남성은 평소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겁을 줬고 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기 전날에도 경남 거제로 피해자를 불러서 강제로 밤새 술을 마시게 했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는 그 명령대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어머나. 파도에 휩쓸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천연 공노할 짓을 시킨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다른 일도 또 있었어요. 뭔데요? 잠을 못 자게 해요. 세상에.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데려가서는 신체를 억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라고.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세상에.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요. 피해자에게 약 17km 정도 5시간 넘게 걷게 해요. 세상에.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왜냐하면 걷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명 찍어서 보내라. 휴대전화로. 세상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해서 일상을 보고받고 범행을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여줬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조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폭도 아니에요. 허허. 그냥 일반 남성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이 사람이요 부산과 거제도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이 남성한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가혹행위고 네.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 남성 지금 사망한 남성은 한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무서워서 이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본인이 이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는데 문제는 이게 사건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익사로 처리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네. 혼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하, 찍혔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의심을 가지고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웬 남성이 뭔가 윗옷을 벗고 바닷속, 차디찬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모습, 안전 구조 장비도 없이 뛰어드는 모습. 그런데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익사로 의심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경찰이 의구심을 갖고 나중에 찾아낸 거였어요. 그러면 왜 경찰은 어떤 대목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안을 해보니까 왼쪽 눈에 뭐 멍이 좀 들어있었고 그 이후에 다음날 나머지 일행 2명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약 한 10일 전에 스파링을 했었다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신 분은 100% 정상적인 보행조차도 좀 어렵고 음주하고 상관없이 좀 기력이 좀 많이 없어 보이시는 상황이었고요. 세상에 지금요 스파링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 뭔가 지금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흘러갔던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피해자가요, 그 바닷속에 들어간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허.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었던 건데요. 세상에. 이 피해자들끼리 서열을 가려라 이런 이유로 스파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머나.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싸움을 보통 위험하게 붙인 게 지금 아니라 저런 식으로 붙였는가요? 어머. 맞습니다. 어머, 그 세상에. 한 명이 지금 실신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나. 근데 이게 한 번만 실신한 게 아니고 2022년 7월에도 실신하고 작년 10월에도 실신해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스파링 끝에 지금 실시해서 실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둘을 싸움을 붙인 거예요. 어허. 그리고 돈까지 빼앗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2021년부터 돈을 빼앗은 건데 이 피해자 2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현금을 내놔라 이렇게 뺏기 시작을 했다고 세상에. 하고요. 심지어 작년 4월쯤에는 아예 이 기초생활수급비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서 본인이 직접 이 카드로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해가는 행위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기 유흥비를 갚겠다. 자기는 흥청망청 쓴 돈을 갚겠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세상에. 뺏은 거예요. 심지어 돈이 없을 때는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 수입을 모두 다 이 가해자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도록 억지로 강요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의지할 가족이 없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피해자들의 처지를 노린 악행을 저질러 온 겁니다. 세상에 이 남성, 이 못된 남성의 명령을 그러면 피해자는 왜 거부할 수 없었던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서열이었다고 그 둘이 스파링을 시키고 처음에는 머뭇거렸더만 둘이 안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결국 못된 죄악은요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피해자를 상대로 못된 악행을 저질렀던 저 남성은요 지금 과실치사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에 응징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빛의 속도를 뭘 한다는 걸까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빛의 속도로 날아서 쾅 한 곳이 있는데요. 어디였냐면 바로 대게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대게집 하실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강릉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수대가 출동하는 어머. 모습 쾅 부딪히는 거 보시나요? 세상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가 빠르게 속도를 내서 승용차를 들이받고선 반대편에 오는 승합차와도 충돌을 한 겁니다. 충격에 튕겨져 나온 승합차가 그대로 뒤로 가게로 돌진을 했고 현장에 어머나. 있던 주민들이 부상자를 살피러 사고 주변으로 모여드는 장면인데요. 네. 조금 전 튕겨나간 승합차는요. 가게 유리창과 수족관에 그대로 저렇게 박혀버린 모습입니다. 아니 대체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저런 상황이 지금 비어진 거에 대관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m 전부터 속도가 너무 빨랐어. 그래갖고 오시다가 차가 좀 휘청휘청 하면서 사고가 나셨다 하더라고요. 꽝 소리가 났고요. 차가 뒤집혀 있었고 봉고차 한 대는 횟집 수족관 뚫고 들어가 있었고 뭐 엉망이었죠 뭐. 소리가요. 천둥 소리처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목격자분 얘기 중에 안진용 기자님 천둥 소리 같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려 6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고는 그제 아침 8시 23분경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단 왕복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1차로 들이받았고요. 네. 이후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한 건데 어머나. 이때 승합차가 가게로 돌진하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세상에. 자, 이 사고를 목격한 인근 상인에 따르면 이 승용차에서 타고 있던 초등학생이 밖으로 나와 골반 통증을 호소했고요. 차 안 운전대에는 사람이 축 늘어져 완전히 뻗어 있었다고 어머 당시의 세상에 저 상황을 상황 보세요. 아이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침 시간대여서 가게 안에는 사람이 없었기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보세요. 저 승합차가 충격을 받고 앞서 후진하는 장면 블랙박스 CCTV 보셨죠? 그거 저 충격으로 뒤로 밀리더니 대게집에 저렇게 처박혀 있는 상황. 그러면 가게 안에 정말 아무도 없었다니까 천만 다행이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전화 받고 갔어요. 가보니까 차량 전복돼 있고 가게 망가져 있고 그래서 뭐 놀랬죠 일단은. 홍게랑 뭐 대게랑 킹크대비랑 많이 받아난 상태였죠. 치고 가면서 어항 뒤에 있는 유리가 파손되면서 가게 안으로 이제 또 바닷물이 다 흘러갔고 바닥에 바닷물이 다 들어갔겠죠. 겨울철 이때가 항상 뭐 대게가 많이 나고 또 맛있는 철이라 예약도 지금 많이 잡혀 있고 있는데 가게 장사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세상에 지금 업주분께서는 물론 인명 피해가 안 났기에 가게 아무도 안 계셨기에 천만 다행이지만 지금 한창 제철인 대게 장사를 못 하시니까 얼마나 지금 하루아침 날벼락 맞으신 거잖아요. 날벼락 맞으신 거죠.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저게 아침 8시 반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혹시 음주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장에 우리 제작진이 현장 목격자와 통화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낸 분이죠. 이분이 내려서 했던 말이 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네.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 역시 남성이 급발진 때문이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물론 아직 확인된 건 그렇죠. 아니고요.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운전자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고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 이 부상 정도가 이 정도로 끝난 게 천만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정은지 씨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은지 씨 다들 아실 겁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로서 정말 네. 가수로서도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또 배우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죠. 아마 얼굴 보시니까 네.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응답하라 1997에서 성동일 씨의 딸 역할로 그렇죠. 나오면서 아주 맛깔스러운 연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은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하기 전에 네. 먼저 활약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네네. 따뜻한 햇살
지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뭐 가수 출신이니까 노래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연기 활동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은지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이야기의 시작은 무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정은지 씨에게 쪽지 하나가 도착을 하는데요. 쪽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뭐예요? 음식물이 전달이 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런 걸 보낸 사람은요, 다름 아닌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100번 양보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팬이면 이 좋아하는 가수분에게 마음을 뭐 이렇게 선물을 앞에 이게 배달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메시지가 받는 정은지 씨 입장에서는 오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집사로 받아달라? 어머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반려자? 네. 그 반려자는 말도 안 되는 어머나. 거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은지 네. 씨 입장에서. 근데도 정은지 씨가 몇 번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행동 이건뿐만 아니에요. 어머나. 다른 행동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당신의 입사로 받아달라 한 그 해 네. 5월에는요. 청담동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 그러니까 정은지 씨가 다니는 메이크업샵까지 그걸 또 어떻게 오토바이를 알아냈대요? 타고, 그러니까요. 어허. 아마 이제 계속 뭐 추적을 했겠죠. 어머나 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차량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은지 씨가 타고 가는 차를 뒤에 타고 어머나, 오토바이 타고 어머나. 쫓아오고,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 씨 아파트에 잠복함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올 때까지. 어머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집에서 무슨 경찰도 아니고 왜 잠복을 하는지 어머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요. 이 여성은 그래서 정은지 씨 측에서 수차례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접근하니까 경찰에 요청을 했고, 네. 경찰이 이 여성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접근하지 말라고. 아하. 그랬는데 문자 안 하겠다고 메시지를 정은지 소속사에 보내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하. 다시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보세요, 최명근 장님. 지금 이 여성의 행동이요, 물론 이 가수분들, 연예인분들은 평소에는 매니저분들이 밀착으로 같이 동행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경호도 받는다지만, 아니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누군가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집 앞을 비롯해서 어디 가거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감시받는 느낌은 우리를 도저히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만들고요. 세상에. 물론 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겠지만, 이분의 태도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과 또 예상할 수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괴하면서 무서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제 몸에 막 오싹한 소름이 막 끼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안 한 걸까요? 그친 걸까요? 안지용 기자님. 네, 일단 본인이 다시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공연불이었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 경고받고도 유료 커뮤니케이션 앱을 통해서 무려 544차례가량 또다시 문자 메시지를 세상에, 보냈는데, 왜 그래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어머나. 하나씩 살펴보면은 네. 우리 예쁜 뭉아, 이 뭉아는 정은지 씨의 애칭입니다. 아직도 어머나. 일하는 거냐? 난 아직 화가 안 풀렸다. 내가 그렇게 위협적인가? 내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사람인가? 생각하니 열이 받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는 말뿐만 아니라 방금 어머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혹시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보내는데? 문자 보내는 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그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볼 수가 없죠. 네. 결국 이 유료 커뮤니케이션 앱 같은 경우는 다른 팬들과도 소통하는 창구인데, 정은지 씨가 피해가 거듭되니까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이런 악성 팬도 팬이다 해서 오히려 보듬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진성 팬들은 이런 팬들이 같이 범죄에 묶이는 것조차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정은지 씨 역시 이렇게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은 나도 존중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스토커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은지 씨의 그 결심대로 이 여성, 이 못된 여성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네, 결국 처벌은 받았습니다. 아하.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10만 원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이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이 보낸 어떤
응원이라든가 관심, 애정이 팬으로서 보내는 어떤 그런 정도를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네. 설령 정은지 씨가 뭐 유료 메신저 앱, SNS 이런 데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형태의 접근을 허락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너무나 큰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정은지 씨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가해자가 이 행동을 멈출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행유예라는 게 마음대로 지금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게 무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기간에 정말 또다시 이런 짓 하면 더 중한 죄 가중된다는 걸 명심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번 사건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같이 분노하실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대 청소년 4명이 소화기를 마구 뿌렸습니다. 불이라도 난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노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좌우로 마구 뿌려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화기 연기 사이로요. 2명이 전동 킥보드도 타고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신이 났는지 폴짝폴짝 뛰고 빙그르르 돌면서 소화액을 여기저기 뿌려댑니다. 어머나? 소화기를 뿌리는 친구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영상도 찍습니다. 어머나? 주차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 들으니까 저 철딱서념 10대들이 하는데, 아니 저 무슨 저 소화기를 뿌리면 난도 저런 철딱서념 짓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4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새벽 2시 30분이에요. 어머나? 새벽 2시 30분. 잠 안 자고 뭐해요? 그러니까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요. 저 보세요. 저 뭐예요, 지금? 킥보드도 안전모드 안 쓰고 둘이 타요. 한 명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질 않나, 빙빙 돌지 않나, 소화기를 뿌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 소화기를 뿌리는 바람에 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5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머나. 물질적 피해까지 입히고 저렇게 못된 행동을 왜 하고 다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저 못된 망아지 같은 저 철딱서념 10대들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제3에는 CCTV가 있잖아요. 네. CCTV의 장면이 다 포착이 됐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했더니 평소에 동네에서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네. 불량 청소년으로 점 찍어둔 그런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잡고 봤더니 수법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딱 느껴져요, 허준 변호사님. 이번 사례, 그러니까 13일에 범행이 벌어진 걸 보신 건데요. 네. 이거 포함 무려 3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던 아이들입니다. 어머나. 10대들이라고 하고요. 네. 무려 남녀 11명이 친구 사이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10분 6명이 차량 12대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 6일 새벽 12시 20분 2명이 또 차량 4대에 피해를 입혔고요. 네. 그리고 13일 새벽 2시 반에 4명이 저렇게 무려 차량 25대에 피해를 입힌 겁니다.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이 왜 저렇게 저기 사람이 할 짓을 왜 저렇게 지금 난동 부리고 저 소화기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학생들이 그러는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한데요. 뭔데요? 재미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쓱 지나가게 되면은 영화에서 마치 안개 속을 지나가듯이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저 소화기의 액체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차량의 도장에 닿게 되면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차량의 변색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를 감안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하. 근데 앞서 영상 보시니까 저 후반부에 쓱싹쓱싹 바닥 청소하는 모습 나오죠. 그럼 시청자분들 그 10대들이 철딱서니 없는 행동하다가 나중에 반성하고 청소했나? 그게 아니라요. 세상에 저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뿌려놓은 저 소화제, 분말 소화제를 치우느라고요. 환경미화원 32번이, 무려 32번이 동원돼서요. 저걸 다 치웠다면 여러분요. 저분들이 마스크를 썼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저 분말 소화제 가루가요. 우리가 보던 밀가루 같잖아요. 근데 저게 흡입하잖아요. 어지럼증 그리고 기침 증세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인체에 안 좋아요. 저걸 우리 청소분들이
저걸 다 닦아낸 거예요. 저분들이 애국에 무슨 피해요? 이 못된 망아지 같은 청소년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쯤 되면 또 상식적인 궁금증이 듭니다. 세 차례나 반복하는데 왜 막지 못했나?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 또다시 촉법소년입니다. 네. 이 10대 남녀 11명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데 네. 만 14세가 안 된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어서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조만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후 인천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요. 나이 어린다는 게 무슨 무료 통행권 같은 게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육도 인성교육 자라나는 아이들 인성교육부터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좀 따끔하게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